안녕하세요. 꾸밈없이 편안하게 찍는 유튜브 방송 닥치고 혁명TV입니다. 꾸밈은 없지만 방송 속에는 신선한 인사이트를 담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디다스의 스피드 공장 이야기입니다. 아디다스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것처럼 독일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 회사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인 194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스마트 공장을 추진한 배경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극복의 방법으로서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자, 또 재고가 없는 제조를 실현하자, 이런 구상을 하게 됐고 2013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있던 공장을 독일 안스바흐로 옮기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디다스 스마트 공장의 추진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스피드 공장을 구축하게 됐고, 소비자 주문부터 제조 과정 일체를 거의 자동화하는 공장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이제 오픈했고 2016년 9월부터 퓨처크래프트라고 하는 브랜드의 신발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신발의 그 첨단 쿠션 기술을 응용해서 적용했고, 또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추진한 목표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실시간으로 생산해내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고요. 고객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발 사이즈, 또 체중, 선호하는 디자인, 운동화 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이 정보가 바로 안스바흐 공장에서 입력이 돼서 기존에 축적된 다른 생산 데이터들과 결합돼서 필요한 깔창이라든가 디자인이 만들어져서 생산이 착수가 되고 5시간 후면 운동화 하나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곳에 배송하면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베를린에다가 스토어 팩토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했던 그 파트너가 있는데, 그 다국적 기업인 존슨 컨트롤스, 그 다음에 KSL이라고 해서 그 섬유 봉제 로봇 쪽에 아주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티스 바이에른에 있는 역시 로봇이라든가 시스템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ITA 아행공대에 있는 섬유연구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행공대의 섬유연구소는 인도시 4.0 주축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소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 토마스 그레이스 교수는 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분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요. 한국에 아주 자주 오시는, 한국을 잘 아는 그러한 전문가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아디다스의 신발 제조 기술과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주어서 소위 말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는 디자이너가 설계를 하면 해외 공장,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해외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시장이 있는 곳에 제품을 보내서 고객들이 구매하게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라고 했다면, 스피드 팩토리는 바로 디자인이 되고 바로 만들어지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신발이 바로 스피드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신발인데요. 겉모습은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이 정도 신발은 이미 매장에 가면 접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깔창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그 신발의 윗부분 이런 것들이 3D 프린팅 되는 직조 기술 이런 것들을 써서, 기술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고객들이 만나는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다른 그것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제조 공정의 고도화나 또 로봇을 통한 어떤 그 생산성을 통해서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인건비가 높은 독일, 미국에서도 고객 옆에 공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제품들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신발을 5시간 안에 만들고 10명이 50만 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 뭐 등등 굉장히 이제 비저너리한 그 제시를 많이 했고,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런 뭐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혁신의 그 아이콘으로 사례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한 분들도 있는데, 고용 감소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요.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뭐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고서 뭐 이구동성으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뭐 비평하는 그런 수준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고객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만들고 실시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닥치고 혁명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스마트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스마트 공장이 가동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필수고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손바닥 위 스마트 공장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디다스가 간과한 것은 고객 수요의 실체와 특성을 좀 건너뛴 것이 있지 않을까. 고객들이 실제로 발치수를 재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일일이 고르고 그것을 입력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고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일까? 아주 특정한 고객 말고 일반화된 고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지 않았는가? 즉 고객이란 것은 직관적으로 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고 바로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데, 아무리 빨리 만든다 해도 최소한 5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배송 시간 포함하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혁신이 과연 적합했는가? 이런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공급자 관점으로 만들어진 공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는 이 모델이 아마 수용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2016년 상황에서는 이 모델이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크게 부각되면서 나온 얘기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수용되고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간과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전설적인 사업가 니클로스는 12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운영하는 아이디어 랩에서 실제 창업된 회사 100개, 또 그 외에 외부에 있는 사례 100개 등, 이분이 그 사업의 성공 요소, 특히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하거나 창업 기업들이 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실 가장 중요한 팩터가 사업 타이밍이라는 것을 밝혀서 그런 내용들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모델은 사업 타이밍 관점에서는 좀 일렀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서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그러한 혁신으로 기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디다스의 스피드 공장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